자, 일발장전 시간입니다. 일발장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에 함께하는 두 분의 보물 같은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네, 개장만 기다렸어요. 개장만 좀 잘 쉬고 있었죠. 네, 벼르고 있었죠. 아, 네.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 올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주식 다시 올랐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났고 그렇죠. 오늘 다 분위기 좋습니다. 성공 공식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너무 좀 뭐 다 예상하다시피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어쨌든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것 네. 같기는 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미국 증시에서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우리가 쉬는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지수가 뭐 2%씩 이틀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AI 반도체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은 뭐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910달러? 네, 이 정도까지 920달러 왔어요. 넘어서까지 920달러? 이제 좀 네. 올랐으니까 거의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최고가랑 몇 프로 차이 안 네. 나는 이제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종목들이 이제 급락했던 2주 전에 AI 대전에 다시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한 25% 가까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제 반도체 종목을 준비를 한 이유가 계속 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네네. 종목 이름을 좀 공개를 좀 해보면 그럴까요?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SK도 있고 PSK 홀딩스가 있는데 맞습니다. PSK 홀딩스입니다. 네, 뭐 워낙 뻔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었고 기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방금 전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2019년에 이제 분할이 된 회사예요. 네. 왜 분할이 돼가지고 전공정 장비 이제 PR 스트립 장비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PSK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장비는 PSK 홀딩스가 홀딩스. 이제 네.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비 이제 라인업을 보면 이제 디스컴 장비. 네. 이게 이제 최근에 HBM 이슈와 함께 같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레이저 이제 리플로우 장비. 네. 그리고 이제 뭐 HDW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지난주에 이제 다 좀 미스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ISC도 시장 기대치만큼 이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를 예. 못했었고 발표하는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실적이 조금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안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1분기까지는 예. 감산이 계속 진행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제 주요 장비 기업들은 메모리 향 영향력을 이제 1분기까지는 분명히 좀 받았을 거기 때문에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약간의 이제 로스가 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네. 2분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리 기업들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하량 경쟁이 이제 시작이 좀 될 거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출하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집행이 좀 돼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신규 라인에 대한 이제 신규 팹에 대한 이제 투자들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AI 반도체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대응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특히 HBM과 관련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집중해 나간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HBM 쪽에 대한 이제 공정 투자를 계속해서 좀 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펙스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24년 말 올해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보다 캐파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그만큼 늘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특히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의 이제 포토 공정에서도 네. 사실상 이 디스컴 장비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죠.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TSV 공법이 이제 워낙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 이 양쪽에서 다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났을 때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예. 있는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장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거든요. 현재는 이제 이 디스컴 장비가 PSK 홀딩스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네.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출 구조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또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립칩 본딩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플립칩 본딩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평탄화 과정이 이제 계속 좀 진행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예상이 이제 매출액 1,440억 정도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70억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컨센서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다른 이제 장비 기업들과는 달리 PSK 홀딩스는 이미 대표적인 HBM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시장의 이제 눈높이가 그만큼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1분기 이후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이쪽 진영에 이제 어찌 보면 HBM과 관련된 이제 주도권이 네. 상당 기간 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결국 HBM과 관련된 부분 언제부터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쏙 빠지고 네. 3분기 때부터 뭐 HBM3 뭐 12단짜리 네. 양산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뭐 그냥 뜬구름 좀 잡는 소리밖에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에이스 그래서 팀도 구성하고 그랬는데도 뭐 400명 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네. TF 그만큼 네.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절박하다. 같아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역대급의 이제 뭐 한 3,400명 네. 정도 반도체 에이스들을 모아가지고 TF 팀을 네. 이제 구성했다라는 게 주말에 네. 이제 보도가 좀 나왔더라고요.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엔비디아를 공급사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뭐 샘플 정도 공급해 놓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저는 불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뭐 M15X 공장에 20조 원 이제 예.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2025년 이후까지 지금 HBM 시장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도권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게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PSK 홀딩스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성장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PSK 홀딩스 차트 보면서 제가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보시죠. 앞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 잠깐 코멘트를 해드릴 때도 네. 엔비디아도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전쟁이었었죠. 네, 삼성전자 20% 올라가는 거 기다리려면 거의 뭐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 딱 2주 만에 지금 20% 급등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중간에 조정을 주고 또 상승하고 하고. 조정 주고 또 상승하는 이런 계단식의 이제 상승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PSK 홀딩스도 지금 뭐 엄밀히 따져보면 HBM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장비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 2달 동안에는 거의 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4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르락내리락.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고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가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 장비 종목들의 이제 시세를 좀 끌고 가는 종목이 바로 이제 뭐 PSK 홀딩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눌림목 조정이 잘 진행된 과정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신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종가 이제 46,600원을 이제 매수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최고가가 지금 53,8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가 조금 위에 55,000원 정도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을 목표로 일단 단기 목표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 이제 박스권 하단이 이제 딱 4만 원이기 때문에 네. 4만 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입니다. 여러분 세종 장비고요. 전공종, 후공종에 모두 필요합니다. 전공종에서는 그 감강액 네, 지우려고도 맞습니다. 필요하고 후공종에는 이제 HBM 막 그 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거기 본딩을 하게 되니까 평탄화도 하겠죠. 거기 찌꺼기들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맞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게 PSK 홀딩스고요. 그리고 아주 잠깐 짧게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좀 보니까 네. 시세가 오히려 테스트 소켓만 나고 맞아요. 또 기판은 안 나고 네네. 앞에 증착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또 힘들고 막 여러 개 패턴이었거든요. 네. 오늘 분명히 반도체도 갈 텐데 네. 일단 김영민 매니저는 PSK 홀딩스를 일단 왔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까요? 이게 또 저는 다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오늘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뭐 확실히 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 종목들이 다 가다 말아버렸잖아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장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 수급의 영향이었다라고 봐요. 예. 지난주에 환율이 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전혀 매수를 안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를 보자, 앞두고 그날 있었기 밤. 때문에 예. 이게 어떨지를 모르니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날 휴장 때문에
월요일까지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네. 이제 심리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고용 보고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네. 24만 건 신규 고용 예상했는데 17만 5천 건 정도 나왔으니까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좀 둔화폭이 좀 컸다. 컸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어찌 보면 환율도 오늘 1,350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그럽니다. 것 같아요. 1,350원대 아래로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향 수혜주를 찾게 될 거다.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대장이 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HBM 관련된 수혜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 쪽. 김준호 매니저, PSK 홀딩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빠지나? HBM으로 빠지나? 왜냐하면 좀 보면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좀 엇갈려요. 가는 맞습니다. 친구들이 시세를 뽑아서 어느 쪽을 좀 예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유리기판도 그렇고 이제 AI 반도체 안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돌아요. 돌고 네, 있는 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주 초반은 저도 김현 매니저와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제 HBM 쪽에 좀 쪽으로. 수급이 좀 네.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된 피카 우려감으로 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우리가 연휴 동안에 좀 강한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의 어떤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와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도 HBM 관련된 가장 또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PSK 홀딩스도 오늘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뭐 TSV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구멍을 세척하는 네. 그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그 고객사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이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결국 PSK 홀딩스의 어떤 장비 수준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400명의 에이스 네. 인력을 투입하겠다. 네. 사실 이제 특정 기업 이 한 곳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력을 부은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삼성전자도 이 HBM 또 공급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상분기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삼성전자까지 또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그 공급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HBM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도 오늘 HBM 쪽으로 더 가보자.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가 올랐고 그동안에 좀 다 돌 때 HBM 향 완전히 그 퓨어 맞습니다. HBM은 또 못 갔으니까요. PSK 홀딩스 한미야 반도체처럼 뭐 본딩 쌓고 구멍에 찌꺼기 치우고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자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우리 리뷰를 들어갈 텐데 김영희 매니저 리노공업 한번 네네.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보면 금요일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맞습니다. 좀 뜨면서 테스트 소켓 쪽이 다 갔어요. 네. 오늘은 이- 어떨까요?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네. 섹터가 이제 계속 좀 세분화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런 의심하고.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였다가 유리기판 전에는 또 CXL 관련된 갔다가. 종목들이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갔다가. 이제 종목들 네.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조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 네. 리노공업이라든지 또 실적 발표한 ISC가 ISC. 이제 올랐어요. 네. 근데 ISC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오히려 선조정을 받고 있었다 보니까 안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도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네. 했었고, 뭐 리노공업은 오히려 이제 52주 신고가,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좀 경신을 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저는 넓게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고 봐요. 예. 특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향 비중이 이제 조금 높은 기업이기도 예. 하고 실제로 이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네. 이 앞으로는 HBM이 단순히 우리가 AI 가속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바일 칩으로도 이제 범용으로 이제 활용이 좀 될 거거든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도 아마 조만간에 6월달에 이제 세계 개발자 대회 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AI와 관련된 뭐 뭔가를 좀 크게 터뜨릴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드는데 아이폰에도 당연히 이제 자체적인 AI 들어가겠죠. 네.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면 아이폰, 아이패드, 네. 각종 패드 제품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이제 탑재되는 온 디바이스 AI의 트렌드가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기 한다고 때문에 했고, 맞습니다. 애플도. 예.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이제 수요가 단순히 이제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모바일형 쪽으로도 이제 늘어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리노공업이 가장 좀 대표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또 AI AI다. 이슈다. 네. 넓게 보면 결국 AI 이슈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오늘은 이제 전후공정의 네. 장비 기업들까지 HBM 이제 쪽.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ISC, 또 테크윙, 네. TSE, 그렇죠. 뭐 이 친구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HBM 쪽으로 집중은 될 것 같은데 또 테스트 소켓들도 금요일에 이어서 시세를 이어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를 하나 더 해볼 텐데 저희가 그 D&D 파마텍 네. 이야기를 금요일 날 하면서 선수들 아마 금요일 날 다 집합할 거다. 왜냐하면 공모가를 깨고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네. 급등락 나온다. 이거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네. D&D 파마텍. 이제 워낙 이제 또 변동폭이 좀 컸어요. 장중에 거의 한 17% 가까이 네. 또 급등이 나왔다가 거의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까지 또 주가가 또 흘러내리기도 냈다가. 했고 하루에 지금 몇 차례씩 이제 분봉이 움직인 걸 보시면 네. 거의 한 3차례 정도 이제 등락이 좀 커지는 그런 네. 이제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렸던 목표가 45,000원까지 이제 단번에 이제 급등이 와, 나오지는 그랬어요. 못했습니다만 네. 네. 사실 뭐 주가가 움직인 걸 보면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시세는 좀 형성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이제 꽤 강하게 좀 들어왔고 오늘도 저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장대 연봉을 맞고 다음 날 바로 양봉이 좀 됐고 거래도 이제 꽤 강하게 좀 들어왔어요. 상장된 첫날에 이제 1,000만 주가 좀 거래가 넘었었는데 지금 상장 이틀째 날도 65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꽤 강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뱅 이슈, 네. 구주 물량들을 이제 충분히 이틀 동안에 좀 소화를 소화됐다. 좀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기술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약간 희소성 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대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뭐 45,000원 정도 목표가 네.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도달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그래도 오늘도 역시 선수들이 가야죠. 이게 너무 네. 변동성이 크니까 네. 네, 좀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빠르게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 또 한번 D&D 파마텍들 왜냐면 최근 일주일은 이제 상장 후에는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 점은 꼭 유의하시 바라고요. 이번에 김준호 매니저의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네. 아니 진짜 김준호 매니저 한 후에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가 지금 이 슈어소프트테크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요. 예. 이게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제 자율주행, 특히 이제 중국 출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지금 현대차가 이제 모셔널이라고 이제 자체적인 이제 그 자율주행 그 합작 법인이 있어요. 네. 미국의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인 앱티브랑 이제 합작 법인한 기업인데 모셔널에 이제 지분을 더욱 더 투자하기 위해서 1조 3천억을 출자했다는 네. 얘기가 네.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유증으로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55%에서 55%로 증가시키고 또 앱티브의 지분 11%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예. 앞으로 또 이제 모셔널 지분을 거의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방침을 예. 밝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미래 모빌리티,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쪽에서 빠르게 좀 선점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목표고 또 예. 그 중에 또 이제 현대차 계열사 중에 이제 42-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 결국에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제 그 자율주행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SDV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예. 그 기업도 원래는 이제 한 4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는데 예. 오히려 추가적으로 1조를 투자해서 지분을 거의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의 전환과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막대한 좀 자금들을 좀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제 테슬라와 또 이제 현대차,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또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럼요. 그래서 네. 결국에 이 미래 모빌리티와 이 자율주행 쪽에 현대차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어소프테크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결국에 지금 2대 주주가 현대차로 지금 등극해 있는데 그래서 2대 주주 지위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보행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션 크리티컬 검증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네. 비단 이제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산 조그만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에도 치명적인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슈어소프트테크. 네. 자율주행뿐만이 아닙니다. 이야기했지만 방산 쪽이라든가 맞습니다. 원전 쪽에서도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그 크리티컬한 포만들을 잘 맞습니다. 감지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하나 볼게요. 서진 시스템. 맞습니다. 서진 시스템. 저도 이제
이제 ESS로 네. 여기다 딱그 킵해 놨는데 네. 우리 했었죠? 언제였죠? 5월 3일이었습니다. 서진 지난 시스템. 거래일. 시세가 바로 났어요. 맞습니다. 네. 그날 네. 이제 갭이 한 2.9% 정도 떠서 장중에 한 7%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맞아요. 일단 서진 시스템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통신 장비 통신입니다. 업체이기도 하고 네. 근데 하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네. 사실상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사업도 하고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메탈 금속 부품 사업도 공급하고 있고 또 그거 외에 최근에는 이제 ESS 쪽에 집중하면서 매출 성장에 도모되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다만 금요일 날 좀 강한 상승 흐름 나와줬고 통신 장비 쪽에도 이제 회복세가 드러나고 있어서 네, 네. 올해 진짜 ESS와 통신 장비 회복세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이제 올라간 와버렸어요. 상태고요. 종가 기준으로 네.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 있고 또 이 시장에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한 이제 매물은 좀 소화가 된 상태에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또 이제 통신 장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ESS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매 궁금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진 네. 시스템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서진 시스템이 통신 장비 5, 6G도 있죠. 맞습니다. 기타 하는 게 많은데 저는 이제 ESS 맞아요. 또 우리 김준호 매니저도 맞아요. 그 전기, 전략,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네. 여기가 저는 갈 것도 같은데 테마가.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은 좀 따라붙기도 힘들 것도 뭐 같고. 주말 동안에도 연휴 동안에도 계속 ESS 관련된 얘기들이 예,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서진 시스템은 지금도 저는 사실 괜찮다?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높아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예. 서진 시스템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인데 예전에는 이제 5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땐 최근의 쪽. 움직임은 예. ESS 쪽의 어떤 예. 상승 흐름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대표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통신 장비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AI 반도체와 또 AI 열풍의 또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또 6G도. 자율주행의 네. 또 수혜 섹터이기도 네, 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는 그래도 통신 장비의 어떤 수요 회복은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어 소프트테크 서진 시스템 봤고요. 네. 이번에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하나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쪽이고요. 지금 역외 환율이 1,359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1,350원대도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도 한 번 더 밑으로 1,304자도 40원대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너무 제가 과한 건가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들 또 오늘 주목 좀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정도의 원화 강세라면은요. 이게 3,000당 제약. 결국에는 네. 네, 4월 달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받은 게 물론 이제 개별 악재도 좀 있었죠. 뭐 블록딜과 관련된 네. 이제 악재들도 있었고 대주주들이 이제 뭐 지분 팔고 나가는 네, 것과 네. 관련된 이제 논란들도 좀 블록딜, 있었고. 근데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미국 아마케 이후에 예. 우리 국내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더 큰 관심을 이제 받기 시작했고 5월 말부터 또 시작되는 미국의 이제 임상 종양 확대 네. 모멘텀도 있고 네. 결정적으로 4월 조정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였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갔던 것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이제 좀 약화됐다. 보면서 최근에는 네.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갔다. 혹은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나왔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을 지나면서 기류가 완전히 좀 바뀌어 네. 버렸어요. 뭐 윌리엄스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까지도 갑자기 다른 말을 말을 완전히 해요. 바꿨잖아요. 네. 이게 결국 이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네.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스탠스가 분명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이번에 특히 이제 고용 보고서가 신규 고용이 워낙 좀 크게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좀 살아나고 있다.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 올해 한 2차례 정도. 네.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 인하하면 뭐 올해 한 차례 정도 이제 네, 금리 네, 인하하고 네. 이제 끝나겠습니다만 어쨌든 물 건너갔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불씨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 제약 바이오 업종이 또 전체적으로 네. 수급이 이제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알테오젠, 삼청당 제약, HLB,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이제 1순위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이미 목표가 넘어서 가지고 한 20% 가까이 이제 수익 중입니다만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도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아, 봐요. 그래요? 어차피 최고가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예. 14만 원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 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다. 서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도 이제 아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척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나 뭐 가격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을 이제 다 통틀어 보더라도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1순위로 좀 봐야 되는 이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같이 이제 뭐 알테오젠도 잠깐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 마찬가지예요. 거의 기술적인 위치가 한 4월부터 계속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쭉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는 충분히 좀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또 기지개를 키는 모습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삼천당 제약까지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오늘 아마 아침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한 24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20만도 못했습니다. 한 15만 대까지, 10만 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5만 명, 8만 명 이때까지 떨어져야 고용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만에 하나 다음 달 고용에서 한 진짜 12만 명 나왔다. 네. 이러면 진짜 금리 인하는 그렇죠. 또 다시 3번, 4번 올라갈 겁니다. 이런 점 포인트, 금리 떨어지면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바이오 이런 공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줬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인터넷 중에서 양태원 님이 5월 17일 날 서진 시스템 보호예수 풀린다. 그럼 물량들 어떻게 해야 되냐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궁금하게 네.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보호회수 물량은 뭐 어떤 종목이든 이제 보호회수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주가가 무조건 조정이 나와주고 세론이 나온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5월 17일 날 이제 보호회수이 풀린다라고 했으면은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사전에 언더 주가가 먼저 차익 매물이 출회되거나 주가 조정폭이 좀 큰데 네. 최근에 서지 시스템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5월 17일 날 보호회수이 풀린다고 한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종목마다 어떤 이제 케바케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종목들이 보호유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갖고 있는 기간 물량들이 그날 무조건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종목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성장이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보호유수 물량이 지금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는 던질 전혀 이유는 없단 없다.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서지 시스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과 또 앞으로의 또 통신 장비의 수요가 이제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큰 일시적인 어떤 이제 뭐 변동성이라든지 약간의 세론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좀 네. 보겠습니다. 체크는 해 두시되 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케바케가 많아요.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는 하시되 그 직전 상황들, 직후 상황들, 네. 그때 또 테마들 이게 딱딱 떨어지면 주식이 너무 그렇죠. 쉽잖아요. 예, 그런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계속해서 하나 더 리뷰를 하고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이게 무려 4월 19일 암울했을 때, 네. 막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급등하고 맞습니다. 바이오 4월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날 네. 리가캠 바이오를 일발장전에 갖고 왔었고요. 맞습니다. 유효합니까 아직도? 네, 그때도 제가 이제 모두가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이제 뭐 4월에는 떠나라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리가캠 바이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방금 전에 김혜임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삼천단 제약과 함께 리가캠 바이오가 사실 4월 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때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가캠 바이오, 삼천단 제약 같은 종목들은 반발 매수가 다시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삼천단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또 억울하게 밀렸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천단 제약은 루머 때문에 빠진 부분도 네. 있었고 리가캠 바이오도 주주 이제 지분 변동상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오리온에 넘기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상이었는데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이제 꺾이면서 좀 지나치게 밀렸던 부분들은 저는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맞습니다. 되게 공포스럽고 근데 맞아요. 그 오해라는 게 네. 참 그때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리온 가뜩이나 쪽으로 막 갔는데. 세론이 나고 네. 왜냐면 또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연기 막 이런 날까. 부분 네, 때문에 네. 가뜩이나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맞아요. 되었었는데 네. 오히려 리가캠 바이오는 사실 이번 아스코에서도 가장 큰 기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저는 계속해서 뭐 ADC 쪽 항체 약물 적합체 쪽에서는 올해 연내엔 계속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아스코가 이번 달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와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좀 8만 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뭐 블록들이라든지 주가가 막 이렇게 치솟고 있을 때 네. 대주주들이 막 팔고 나가는 던진다.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과거에 네.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 좋은 선례들을 이제 좀 기억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이즈에 가장 좀 취약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우리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2015년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큰 발전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뭐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수 네. 있을 만한 그런 우수한 역량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빅파마들하고 이제 계속 협력을 좀 하고 특히 이제 빅파마들 쪽으로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마음대로 막 지분을 팔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노이즈들에 너무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기업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놓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뭐 HLB라든지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뭐 또 삼성당 대학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주주들의 눈치도 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단발성 악재가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좋은 걸 왜 팔아? 이 좋은 걸 왜 던져? 이제 이런 심리가 있기는 맞아요. 한데 네. 김영민 매니저께서는 그래도 펀더멘탈 네. 이걸 더 집중하는 것이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번에 좀 바이오 얘기를 했었고요. 반도체는 오늘 그냥 갈 것 같고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원달러 워낙 강세면 이제 바이오가 오늘 얼만큼 또 해줄까도 한번 체크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반도체는 오늘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서 네, 저도 반도체 종목 하나 올라탄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도 세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뭡니까?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네. 바로 이제 코세스라는 기업으로 오늘 좀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세스, 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고요. 또 네. 이제 반도체 칩을 이제 PCB 기판에 이제 정밀하게 좀 붙여주는 솔라볼 어태치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이제 HBM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예. 또 이제 올해 1월 말에 또 2연상이 갔던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좀 HBM 쪽에서 좀 후발주자 종목이고 약간 좀 테마성이 붙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뭐 레이저 응용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이고 또 그리고 OLED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기업인데 이거는 마이크로 LED를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수율을 잡을 수 있는 장비가 리페어 장비가 유일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네. 코세스가 가장 먼저 좀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세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XR 기기 또 플렉스 매직을 또 이제 5월 달에 이번 달이죠. 다음 주에요. 5월 14일 날 이제 구글 연례 행사 그 개발자 연례 행사에서 또 이번에 삼성전자의 또 이제 XR 기기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와 또 삼성의 플렉스 매직 간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코세스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레이저 커팅 장비 지금 이제 애플의 지금 그 에어팟에 들어가는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저 커팅 장비를 코세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비전 프로 제작 공장에 들어가는 또 이제 DDIC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구동칩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애플의 생산 공정에도 레이저 장비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삼성에도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과 또 그리고 이제 애플 간의 XR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면은 코세스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또 이제 솔라볼 어태치 시스템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HBM 관련된 수혜도 같이 얻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모멘텀을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여기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일발장전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XR도 한번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함께 노리는 건가요? 애플? 네,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이제 삼성의 이제 플렉스 네. 매직이 공개되는데 예. 어떤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구글과 퀄컴과 삼성의 삼각 동맹으로 만들어진 예.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고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비전 프로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또 비전 프로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또 이제 보급형 또 이제 비전 프로 관련된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저는 이제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삼성까지 이제 참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특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수율 문제를 잡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또
코세스다 보니까 네. 이런 희소성인 부분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애플에 또 직접적으로 그 또 레이저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모멘텀. 거기다가 네. 또 이제 아이패드 OLED 버전이 또 나오잖아요. OLED, 또 네. 그랬을 때 또 DDIC 또 레이저 장비의 그래요? 또 공급도 계속 장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점을 봤을 때 코세스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전략이 보입니다. 이제 오늘은 HBM으로 가지만 6월에 네, XR 맞습니다. 애플 나올 때 OLED 쪽도 하나 가고 있고요. 그렇게 양수겸장으로 코세스 골라서 가격 전략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매수가는 이제 전일 종가였던 16,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19,700원으로 직전 고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3,5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 코세스였었고요. 자, 유튜브로 김초롱 님이 빅파마 하는데 이 빅파마가 뭔가요?라고 하는데요. 거대 제약사입니다. 이 파마 할 때 거대 제약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머크, 로슈, 뭐 파이자 매출액으로 한 이런 회사들 40조, 50조 정도 나올 겁니다. 진짜 사이즈가 큰 이 거대 글로벌 다국제약 제약사를 우리가 줄여서 빅파마 이렇게 부릅니다. 초롱님. 그래서 빅파마와 계약한 알테오젠이죠. 예, 머크와 계약했다. 그래서 이제 빅파마 이렇게 또 용어 설명까지 함께 해주면서요. 또 이런 좀 관심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저희와 소통하도록 주시면은 저희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잘 여러분께 답변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저의 오늘의 작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